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노년내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지난 55년간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노년기의 혈관 건강과 신장질환, 그리고 식습관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채소는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제 아내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아내는 늘 건강하다는 채소를 즐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음식의 진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채소 하나하나의 효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지금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이 지식을 많은 어르신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염증을 막는 자색 양배추의 힘. 자색 양배추는 보라빛 색소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핵심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섭취 상위군과 하위군을 비교했더니 상위군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물론 이는 관찰 연구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염증이 잔불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혈관벽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불씨를 차근차근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색 양배추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변비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색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에 풍미를 더하고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대량 섭취하기보다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과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아삭함을 살려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채소를 똑똑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법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마이너스 혈당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2017년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12주간 투여했더니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고농도 추출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일반 브로콜리를 먹는다고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의 작용 기전을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불필요하게 당을 더 만들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엽산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좋아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지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브로콜리는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고 직접적인 임상시험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맛도 좋아지고 섭취량도 늘릴 수 있어서 권해드립니다.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풍부한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관리와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놀라운 채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채소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혈관을 열어주는 비트와 김호철님의 변화. 비트는 천연 혈관 확장제로 불립니다. 영국 킴메리 대학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비트 주스 250ml를 하루에 한 번씩 4주간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7.7, 이완기 혈압이 5.2 떨어졌습니다. 이는 고혈압약에 준하는 수치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식이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아질산염으로 다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부담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72세 김호철님은 수년간 고혈압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 눕지 않으면 버티지 못했고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걱정이 많으셨죠. 호철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치매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하시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이 16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만 늘리는 대신 비트 스무디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될까요? 의심하시던 호철님은 매일 아침 비트와 사과를 갈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흙냄새가 난다고 투정하시기도 했지만 꾸준히 드셨어요.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도 기운이 넘치신다고 하셨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떠오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가가 젖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혈압도 140대로 안정되었고요. 호철님은 이제 매일 아침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지시나요? 비트는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하세요. 익혀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스무디로 활용해 보세요.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먹기 편하고 스무디로 만들면 영양 성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피클로 만들어 반찬으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비트의 붉은 색소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이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 성분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눈 건강을 지켜주는 마지막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에는 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눈과 뼈를 지키는 시금치와 우리 누님의 회복.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미국 국립안연구소의 AREDS 2연구에서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노인성,
황반변성의 진행 위험이 약 25%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중간 단계.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진행을 늦추는 효과이지 발생 자체를 예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또한 철분, 엽산, 마그네슘까지 고루 갖춘 영양보고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노년층의 활기찬 생활을 돕습니다. 저희 누님은 78세에 안구 건조와 골다공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책을 10분만 읽어도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평생 즐기던 독서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리다고 호소하셨고 손주와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누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활발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방 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상훈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모든 게 불편해지는구나 하시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시금치 나물을 식탁에 올려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시금치만 먹으라고 하네 하시며 투덜거리셨지만 된장국에 넣어 드리고 계란찜에도 넣고 나물로 무쳐 드리며 다양하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누님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안구 건조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반년 뒤 골밀도 검사에서는 수치가 개선되었고 이제는 손주랑 마트 장 보러 가도 무릎이 안 아프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누님이 다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누님은 시금치 덕분에 건강한 눈으로 세상 구경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며 꾸준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요즘 눈이 침침하고 뻑뻑한 증상 자주 느끼시나요? 무릎이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시금치는 된장국이나 계란찜, 나물 무침으로 익혀 드시면 옥살산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익히면 대부분 파괴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먹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런 섭취량 변화를 피하시고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량 섭취나 보충제와의 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알아봤지만 모든 채소가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채소 4가지를 기억하세요. 자색 양배추는 안토시아닌으로 염증을 차단하고 장 건강을 지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비트는 천연 혈관 확장제로 혈압을 낮추고 뇌 혈류를 개선하여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눈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풍부한 영양소로 노년층의 필수 채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가공도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지는데 특히 콘플레이크나 가공 전분 형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고 관찰 연구에서 고혈압과 제2형 당뇨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가지의 경우 일부 분들에게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나트륨 함량이 높고 BPA 노출 가능성이 있으니 신선한 토마토나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5년간 환자 곁에서 지켜본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건강을 되찾고 호철님이 활력을 회복하고 저희 누님이 다시 책을 읽게 된 것도 모두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채소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로 더 길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좋은 채소를 드시겠어요? 어떤 채소부터 식단에 추가하거나 제외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